건축법이 6개 법률로 돼 있었고,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 계획법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 개발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서 정비법,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건축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택법이 있었고, 여섯 번째로 농지법까지 총 6개 법률로 돼 있었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국토계획법이라고 했죠. 국토계획법은 국토공간을 잘 이용하려고 계획을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죠. 국토계획법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잘 만들어서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자, 이런 법인데, 근데 그 국토에 관한 계획인데 이름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된 거는 지역별로 계획을 정한다 그랬죠. 그 지역이 특별시는 특별시대로,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시는 시대로, 구는 군대로, 특광시군의 지역별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특광시군의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을 6가지 계획을 수립을 하죠. 첫 번째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뒤에는 생략합니다. 여기 정확하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정하거나 지정된 걸 바꾸는 계획. 두 번째로는 용도 구역이 있었죠. 용도 구역은 개도수시, 개는 개발제한구역,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시는 시가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이나 또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여기 두 가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두 번째로는 그 구역 안에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6가지 계획이고, 지난주에 각각의 의미들 좀 개략적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만들어야 되니까 먼저 방향부터 설정한다 그랬죠. 방향을 설정하는 두 가지 계획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광역 도시계획, 이걸 수립하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군 기본계획, 이걸 수립하는 게 있었고, 광역도시계획으로 그 방향을 잡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맞게끔,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는데, 두 가지 계획은 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방향을 구체화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도 잡고 도시군 관리 6가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서, 항상 계획이라는 건 현재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라 그랬죠. 계획이 정해졌으면 그 계획대로 실행이 돼야 되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계획 실행 수단이 계획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여기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하는 거는 지정만 하는 거죠. 도면 펼쳐놓고 어느 동네가 주거지역이다, 어느 동네가 상업지역이다, 어느 동네가 공업이다, 이거 지정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지역 안에서 공장, 호텔 못 짓겠죠. 주택은 가능하고. 근데 주거지역에서 공장 못 짓고 주택은 가능하다, 이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 안 했어? 그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여기가 주거지역이다라고 지정만 하는 거고, 주거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는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또 앞으로 호치케스로 찍어버리기로 했는데 62페이지. 그 가로 2번 내용에,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내용이에요. 각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 그래서 이런 토지 이용에 관한 내용들이 법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요.
그래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행위 제한 내용은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한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법의 종류가 용도적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그 위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 법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법으로 이미 각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뭐고 건폐율 한도가 얼마고 용적률 한도가 얼마인지가 다 정해져 있고 요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만 되면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뭐 사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한대로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관리만 잘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 안에서도 토지 이용 행위가 제한이 된 거고 다만 이 제한 내용은 법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 미리 정해진 거죠. 상세하게 각 필지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뭔지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률이 얼마인지 지구 단위 계획은 상세히 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상세히 정해지면 그 계획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통해서 정해져요.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등등 내용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역지구 구역에 관한 제한은 법으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제한 내용은 계획으로 각각 정해지는데 이런 법으로 정했든 계획으로 정했든 제한 내용대로 토지가 이용만 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나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이걸 위반하지 않게끔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계획을 잘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 안 지켜? 물론 나는 잘 지키겠죠. 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주변에 많죠. 그래도 뭐 누구나 뭐 신호등 한 번이라도 위반 안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살면서 평생 빨간불인데 지나가 본 적 한 번도 없다 이런 분 없잖아요. 주변에 눈치 싹 보고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법 아니야. 빨간불이면 서라 이런 건데 급하게 막 지나가고 위반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법을 위반하고 하는 사람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려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처벌하는 거예요. 처벌. 다음에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처벌을 하죠. 근데 주차질서 위반했다고, 교통질서 위반했다고, 뭐 징역 보내고 뭐 이런 건 너무 심하니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죠. 그래서 몇만 원 과태료 내고 나면 다음부터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 같은 걸 이제 통해서 처벌함으로써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행위 제한 내용이 자꾸 위반을 하면 처벌을 해요. 징역도 보내고 벌금도 부과하고. 징역 가는 게 무서우니까 위반하지 않고 법에 맞게 계획에 맞게 토지가 이용되겠죠. 근데 간혹 징역 가는 거를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한 3년 다녀오자 뭐 이렇게 그냥 학교 갔다 오는 것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더구나 이 토지라는 거는 특징 중에 비가역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학교론 시간에 배웠죠. 용도의 다양성, 부중성, 비가역성. 비가역성이 뭐죠? 비가역성. 여기라는 거는 되돌린다. 가능하다. 비는 아니다니까 되돌리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반해가지고 내 맘대로 개발해버렸을 때 되돌릴 수가 없는데 항상 처벌이라는 거는 사후에 처벌하는 거죠. 뭐 법을 위반할까봐 미리 처벌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 위반하고 나서 처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결과는 법에 안 맞게끔 다 개발이 돼버렸고 사람은 처벌하더라도 그거를 이미 개발된 거를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산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졌는데 그 아파트를 싹 헐어내고 산으로 복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토지 특징은 비가역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후에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전에 여기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행위를 할 때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맞는 건 허가를 해주고 안 맞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는 개발 행위를 할 때 문제가 되니까 개발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해서 그 허가 과정을 통해서 계획에 맞게끔 토지가 이용이 되도록 관리가 되는 것이죠.